오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275명, 작년 12월 25일 1240명입니까? 그걸 넘어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의 처음 속셈은 7월 달에 이 바캉스 시즌을 맞아 상품권이고 재난지원금이고 확 풀어서 방역을 잘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통제되었다. 먹고 마시고 써라 하면서 이 분위기를 끌어갈라 했다. 그리고 또 경제도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오면 이제 이 백신을 다 맞았는데 변이 때문에 이런 거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대처하려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7월 1일부터 확 풀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자기들도 통제 불능으로 악화되는 겁니다. 특히 변이 델타 바이러스가 한국에 굉장히 덮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황을 해서 일주일간 한번 눌러보면서 통제해 볼래 했는데 그게 이제 숫자 조작이나 고구마 캐기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코로나 협박 방역 독재로 돌아가자고 결론을 내리면서 어제부터 1200명대를 터뜨리고 오늘은 1275라는 역대 최고의 지금 확진자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엄청난 사회 통제에 돌입할 거라고 봅니다. 일주일 더 지켜보고 안 잡히면 4단계로 등급을 상승시키겠다. 그래서 위기 4등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수많은 제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김부겸이 TV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일주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2, 3일 더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할 수 있다. 자, 2, 3일 더 두고 본다고 잡힐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삼척 동자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고 보면 잡힐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결국 4단계 거리두기를 갖다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한다. 퇴근 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집회도 아예 불허하고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회에서 감염될 확률이 작년에 그렇게 두들겨 잡은 작년 8.15 집회에서도 확진율이 0.81%, 일반 지금 확진율이 1.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외 집회에서의 감염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단계로 거리두기를 최종 등급으로 강화하면 결국은 지금 집회도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버스와 지하철 야간 감축 운행을 실시하고 그래서 전부 집에 들어앉아 있으라고 다 발을 묶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 전파 상황을 보면 지금 7월 달 정도가 작년에 가장 감염이 낮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보면 겨울에 시작해서 초봄에까지 한참 심하다가 6월 말 7월이 되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올라가느냐? 10월 달부터 10월 중순 무렵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올 봄에 또 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7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한국의 코로나는 올해도 낮아지는 부분이 없이 겨울까지, 가을, 겨울까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대선까지 한국은 코로나 이 확진자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렇게 나타낼 거고 또 가을에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사망자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전문성이 없이 그냥 언론에 나온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통찰력이고 용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의 함정에 빠져서 정권 눈치 보면서 대다수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국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코로나 양상에 대해서 가장 확신적으로 예측하고 또 자신했던 제 말들이 하나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백신 보급만 믿고 그래서 백신 10% 20%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최근에 방역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코로나의 대확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대선까지 집회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올 연말 내내 그럴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시도했지만 그날 5, 600명 모인 우리 당원 앞에 가해진 이 경찰의 이 폭력성, 불법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당사 앞에까지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난리통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 오세훈 기자회견 할 때도 그 기자회견한 걸 가지고 저한테 지금 연달아 소환장을 보내고 윤미향 남편이 고소했던 명예훼손도 1년 넘게 묵히다가 또 갑자기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금지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내고 또 오세훈을 고발도 하고 또 국가인권위에 제소도 하고 유엔 인권위에 지금 제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계속 그냥 이 돌파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하니까 저 황장수를 발을 묶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탄압이 집중되고 있고 심지어 경찰이 확진됐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까지 시키려고 시도했죠. 자, 이들이 이런 식으로 더러운 정치 공작과 독재적 탄압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문재인의 테러 보장하는 여야 개헌 담합을 저지하라고 지금 플래카드를 걸고 나서고 투쟁을 하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걸 막아야지 이것들을 막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들의 의도가 전 국민에게 노출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 황장수나 행명 20일에 관한 내용이 전부 언론에서는 보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신촌 홍대 일대가 그 난리가 나도 보도 한 줄 이렇게 나가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런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 정권은 1인 시위만 가능하다고 해서 자, 국민의 발을 묶어놓고 또 지금 언론통제법이 상정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가짜 뉴스 등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 입을 막고 그리고 정치 공작과 사정으로 후보들 사퇴시키고 개헌을 시도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자기들 나름대로 대선 후보를 조직해 내어서 당선시켜 좌파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을 지 맘대로 통제하는데 또 코로나를 이용하자고 요 며칠 사이에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연말까지 집회를 불허한다. 집회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이 조작되고 언론이 통제되면 결국 이것들이 대선에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40%라는데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나서서 대통령하고 척지면 자기 없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대통령 없다라는 황당한 기막힌 소리를 해도 누구 하나 대응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카드스만이 희망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요 한 보름간 지속적으로 플래카드스 동참하라고 한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라도 집회를 하고 혼자서라도 집회 신고를 내고 혼자서라도 행진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철해내서 이 엄혹한 독재 정권의 탄압을 뚫고 대선 국면에 거대한 한마디로 국민들의 열망을 거리에서 모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서 집회하면서 떠들고 막 이 정권을 규탄할 때 주변에서 보고 동참하고 이러면서 경찰력이 1인 시 한 명당 몇 명씩 붙게 될 때, 자, 이 나라 이 독재 정권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올 가을에 개헌이 그냥 통과되는 것도 눈 뜨고 지켜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을 다시 연장시키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단계 강화의 핵심은 시위를 못하게 만들겠다. 아예 시위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 어제 문가리가 방역에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공갈을 칠 때 이미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자기들 방식으로 하면 민노총 집회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민노총 집회 때문에 수요일부터 코로나가 대폭발했다. 그리고 그 조짐이 그 이후에 며칠간 있었다. 이렇게 만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편인 민노총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원칙대로 하라 하면서 수사를 대충 하고,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잘 됐다. 이왕 이래 된 거 코로나를 가지고 다시 방역 독재 통제로 들어가자. 이렇게 입장을 굳힌 겁니다. 자, 이쯤 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선이 주요 후보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사정 대상이 되는 정치 공작에 의해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머지않아 주요 후보들이 차례로 사퇴하는 꼴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주요 될 만한 사람은 여야에 사퇴해버리고 되지도 않을 것들만 남아있다가 개헌하자라며 급격하게 개헌 담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문이 지 맘대로 대선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 독재를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백신 가지고 델타 바이러스 등이 통제도 불가능하거니와, 지금 감염되었던 사람이 또 돌파 감염되는 사태가 속출해도 백신이 과연 이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망이나 중환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자기들이 잘못된 모든 것은 다 덮어버리고 지금 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통제 방역 독재로 들어가서 시위를 금지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또 공작 정치를 통해서 내년 대선에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아니면 개헌하겠다고 플랜 A, 플랜 B를 짜놓고 그대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야당의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이준석이 당선되자 일성으로 문가리하고 통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이 수준이라면 대선은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누가 싸워야 되냐? 우리가 거리에 나서서 싸워서 이자들이 어떤 장난을 쳐도 그걸 무력화시키면서 투쟁을 통해 이자들을 엎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도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저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래카드스 운동에 제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혼자요 나가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둥에 묶어놓고 혼자 들고 혼자서 계속 구호 외치고 정권을 비판하고 전단을 뿌립시다.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용기로 무장하면 가능한 거고, 그것은 법에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과 상대로 이 플래카드스 운동이라는 1인 시위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기필코 이 정권의 방역 독재를 뛰어넘어 문 정권을 심판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